한미 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 단절 안 돼? 정의용 실장님 메모에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단절이 안 됩니다 라고 써있는 이 정의용 실장의 메모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어제 최종적으로 이 특사단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수첩에 대한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늘상 보던 광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을 봐서 이렇게 또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정의용 실장의 메모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나와요.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김정은이 얘기한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 적은 것은 아니냐라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최종적인 우리 정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네. 준비를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에게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북한이 만약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 나와 있는 이 북한의 반응을 보니까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한미훈련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김정은이 먼저 끄집어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고민해볼 대목 지점이 생기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문정인 특보가 그와 같은 발언을 했죠. 우리가 있을 4월부터 키리조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들이 진행되는데 일정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4월 말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군사훈련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당초대로 일정으로 보면은 5월까지는 이 독수리 훈련 등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일정을 결국은 정상회담에 맞춰서 일찍 끝내고 축소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근데 저 내용을 네.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저거 어제를 확대해서 보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조금이나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네. 다 봤고. 어떻게 청와대는 해석하세요? 그 전까지 몰랐고, 언론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전혀 모르면서 오후 늦게 알아서 네. 분석을 해서 저렇게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답변이 좀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정의용 실장이 이제 정의용 실장의 생각을 적은 거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김정은의 생각을 적은 거라면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고 네. 정의용 실장의 생각이라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이게 내용이 근데 보면 그게 반론하기 위해서 그쪽이 얘기할 거를 좀 정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결단으로 이 고비를 극복하는 걸 기대한다 이렇게 적고요. 작년 핵 미사일 실험 해놓고선 유일한 대응 조치,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도 원하지 않고 경병무역 해제, 새로운 명분 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변무역이면 북한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진실 공방을 떠나서 하여튼 뭐 좋아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했다고 치더라도 확실한 거는 이 김정은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중단이나 아니면 뭐 축소나 그게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면 사실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의 저 메모가 과연 김정은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의 논리의 설득을 우리가 오히려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논리를 만든 것이냐는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또 더불어서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있습니다만 정의용 실장이 저 면담 자리에서 첫 이야기를 할 때, 기조 발언할 때 일어서서 공손하게 김정은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앉아 있었는데. 네, 다 앉아 있었고요. 그건 사실은 우리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 자격으로 간 남측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의 수석 단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 장면이 예, 물론 수십 년 동안 뭐 외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남북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보면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신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정은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협상하러 간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일어서서 공손하게 하는 장면은 제가 볼 때 이 깨알 메모의 석연찮은 논란과 더불어서 우리 측이 너무 좀 저자세가 아니었나라는 일각의 의구심마저 들습니다. 다만요, 깨알 메모도요. 김정은이 만난 것도 처음이고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잊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언뜻 드는데.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만약에 사정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실을 또 정의용 실장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보면은요, 근데 제가 지금 어제 저는 들으면서 박민영 차장 네.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네, 이제까지 봤던 북한 매체들은 항상 한미연합훈련을 비판을 했는데 어제만 해도요, 우리 민족끼리 맞아요. 관련된 매체에서도 또 한미연합훈련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대체 지금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그래서 정용 실장이 설명하면서 오히려 김정은이 지금 같은 수준의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다는데 막상 이제 북한의 매체들은 우리 민족끼리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재개니 북남 관계 개선 흐름을 막아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그 발언도 방송용으로 적절치 않죠?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돼서 미제는 절멸을 하여튼 이런 식의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이 우리한테 듣기 좋으라고 아니면 본인이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일부러 얘기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 진위는 조금 우리 정용 실장이 설명한 것과는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대북 제재 압박의 효과로 인해서 김정은이 여기까지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죠. 신문 속 대중문화. 오늘도요,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관련된 얘기를 다뤄봤는데 어제도 한 방송사에서 이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미투 운동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폭로들이 나왔습니다. 네, 해외 영화제에서 다수 수상을 했던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인 김미덕 감독이 과거 여배우들에 대해서 성폭력을 가했다. 이런 내용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MBC PD수첩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김미덕 감독과 작업을 했거나 혹은 작업을 하려다가 무자비한 성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여성 연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서 자신들의 그 아픔을 폭로를 했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차마 방송에 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폭로들이 이어졌더라고요. 예. 작품 촬영 중에서도 이 관계에 응하지 않으니까 폭행도 당했다. 정말 상습적으로도 성추행 당했고 보통 촬영 합숙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조재현 씨 관련된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성추문과 관련해서 성폭력 과거에 추문이 나와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김기덕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는 와중에 자신과 함께 연기를 하는 여성 연기자를 성폭행했다 이런 내용이 요새 방송이 됐습니다. 심지어 김기덕 감독은 최근에 메비우스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던 여배우를 때리고 또 배드신을 강요하면서 결국 고소를 당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여성 연기자가 이제 결국 하차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성관계를 거부했던 그런 이유였다라는 사실이 어제 처음으로 드러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영화에 출연을 시키면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신과 영화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흔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위계에 의한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참 김기덕 감독하고요. 이제 조재현 씨는 영화를 저도 여러 편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조금 전에 영상 보던 메비우스 또 나쁜 남자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또 작품 활동을 계속 같이 했던 것도 지금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기덕 감독하고 조재현 씨는 뭐 거의 그 페르소나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이 이제 나쁜 남자라는 작품인데, 그 깡패 두목이 한 짝사랑하는 여대생을 그 사창가로 끌어들인 그런 과정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도 김 감독 그리고 조재현 씨가 여성 연기자들에 대해서 성폭력을 가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뭐 그 여러 가지 의혹과 추문들이 있었지만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나중에 조사가 시작되면 밝힐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조재현 씨와 김기덕 감독이 함께 했던 영화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김기덕 감독은요, 그 여성 성폭행 논란이 불거졌던 이 메비우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작품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거든요. 잠시 들어보시죠. 한국 사회가 이제 도덕과 윤리 안에서 성이나 섹스, 어떤 욕망들이 좀 어둡게 포장돼 있잖아요. 그 어둡게 포장된 성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우리가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뭐 이해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해하는 부분과 또 이 폭력 부분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들, 복수의 여배우들이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새롭게 폭로를 했는데, 조재현 씨나 김기덕 감독 어떻게 좀 반론이 나왔습니까? 김기덕 감독은 이번 방송에서 뭐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채운 적이 없다. 그리고 여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키스를 한 적이 있지만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강제성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결국 뭐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 조재현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 네.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해명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피해자들 폭로가 나는데, 김지혜 변호사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수사에 들어간다면 또 어떻게 지금 좀 절차를 밟게 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고소되고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사실 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이뤄지는 그런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그런 사법 절차에 관련해서 고민거리인데, 이제 보통은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될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렇게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니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그러면은 사법 처리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과정,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몇 차례 조사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검찰 재판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요, 내가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그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마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룹 잭스키스의 강성훈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예전에도 피소된 적 있지 않아요? 네, 예전에 이제 두 차례 네. 거쳐서 그 사기 혐의로 비슷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인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 사례는 이제 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하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돈을 갚았는데 그 갚은 사람에게 그 갚은 사람이 그 받은 돈을 또 지인들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도 역시 지인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고 또 연락마저 피했다 이런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잭스키스 최근에요 컴백해가지고요 공연도 많이 하고 팬미팅도 하고 최근에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성훈 씨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리게 된 이유나, 그러니까 왜 이런 사건이 좀 벌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잭스키스가 해체된 다음에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공연이나 해외 공연, 특히 일본에서 이제 공연을 하려다가 그런 그 공연 자체가 무산이 되고 하면서 아마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공연 이런 것들 때문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일본 공연이 무산돼서 그 수익을 대신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렸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돈을 빌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저는 이제 잭스키스의 이제 제일 유명한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은지원 씨. 은지원 씨 같은 경우도 예능 프로그램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강성구인 씨 같은 경우는 잭스키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 하는데, 강성구 씨 뭐 이거는 지금 피소가 돼서 그 절차나 이런 수사,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혹시 잭스키스 활동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좀 걱정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그 소속사의 그 강성훈 씨 계좌에 대해서 압류가 현재 지금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강성훈 씨가 그 지난 시기에 두 차례나 그 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피소가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활동에는 뭐 아직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미지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3년 전에 피소 당했고 이번에 또 발생한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소속사도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전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 역시도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과 맥락이 같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YG 소속으로 돼 있는데 YG 관계자들은 역시 또 자신들과 계약을 맺기 이전의 일이라서 자신들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게 사실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무혐의 받았던 건 어떤 내용인데 무혐의 받았습니까? 돈을 그러니까 돈을 꿔준 사람한테 자기가 돈을 갚았는데 그 돈을 꿔준 사람이 자기 돈과 함께 여러 명한테 얻은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돈을 강성훈 씨가 갚았는데 A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자신도 빌린 돈이 있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 나눠주지 않고 도망쳤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배달 사고가 난 거군요. 일종의 그렇다고 봐야죠. 보면은 연예인들 유난히 또 소송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또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오늘도요 대중문화 소식 윤여수 전문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